자, 이번에는 이익성장주 출선 시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자 그동안의 이익 성장 3년 동안 실적이 잘 나오면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했고,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이익 성장주, 뭐 미래 실적주, 또 이 메이저 수급주, 여기 들어가는 종목들은 거의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때그때 시간이 만약에 이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대부분의 종목이 뭐 4월부터 개별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이익 성장, 그리고 미래 실적, 또 수급, 메이저 수급, 이런 종목들 다 제가 사상 최대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최소한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이 보장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에 수급 들어와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종목 좋지를 않은데 순전히 재료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돌아섰을 때 굉장한 리스크가 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군들은 이 사마 콘덴서 PNT, 상신 EDP,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들 종목 간의 공통점은 역시나 전기차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시면 아마 이 집중력 계신 분들이 자세히 보면 지난주보다가 새로운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던 이익 성장주가 바로 여기에 다 있는데,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뭐 최근 2개월 전부터 전기차를 다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난주까지 소개했던 일진 머티리얼까지 지금 어느 거 하나 꺾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종목이 넣기보단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시고, 중간에 밀리면 오히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종목들을 오늘 한 주 더 이번에 소개를 합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보시죠. 뭐 사마 콘덴서는 워낙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MLCC로 말 그대로 초대박을 쳤죠. 불과 3년 전 2015년도에 50억의 영업이익을 거뒀는 기업인데 작년에 220억을 거두더니 올해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올해는 영업이익은 5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500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 게 1분기만 130억이 나왔으니까 500억은 뭐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 만에 50억에서 500억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만 여러분이 찾으면 사마 콘덴서처럼 1000억대에 놀던 기업이 시가총액 1조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3년간의 실적과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급소 구간에 이렇게 수급만 체크를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저런 거를 재무제표에 부채 같은 거 따질 필요 없고, 현금 흐름표 따질 필요 없고, 장부를 안 봐도, 내재가치 청산가치 계산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영업이익은 어디든 어느 종목이든 치면 항상 영업이익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시면 항상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몇 년간의 영업이익을 아예 차트에다 박아놓고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들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또 이게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가총액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영업이익과 기준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마 콘덴서 26선 타고 연일 신고가를 깼고 1조를 넘었는데, 이제 뭐 그죠? 계속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시고 21선에 60선 안 갑니다. 21선에서 대부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받아서 21선까지 밀린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같고요. 자, PNT는 그나마 그래도 PNT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지난 연도에 사상 최대치 10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년 전에 2억의 적자를 냈던 기업이 작년에 100억의 영업을 냈습니다. 이 롤트롤 장비가 그동안에 뭐 팔렸겠어요? 없죠.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 배터리 코팅 쪽에 장비가 수요가 이제 있으니까 2억 적자 나다가 이제 100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1분기만 50억을 냈으니까 최소한 원래는 거기다 4분기 기준하면 성장성 뺀다 하더라도 잘하면 200억 가까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400억,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한 종목의 밸류가 한 20배 정도로 본다면 PNT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상신 EDP가 다시 신고가를 깼는데, 상신 EDP도 적자를 냈다가 10억의 적자, 4억의 적자, 앞서 아까 60억이 나왔다 그랬고 원래 160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의 상신 EDP도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신고가를 깼으니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21선 언저리 정도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상승의 EDP를 해보실 수 있겠고, 한국전자금융은 아직 바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신고가 찍고 나서 데드 크로스가 났고요. 역별이 만들어졌었죠. 역별이면 어느 구간에선가 정별로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정별이 완성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완성되기 전 단계죠. 그러면 21, 61선이 크로스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은 61선 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61선을 자꾸 뚫어내면서 매물을 먹는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20일 평균을 따라 올라오는 거니까 정별은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처럼 최근에 근로시간도 단축이 됐고, 최저임금, 글쎄 이 한국전자금융 입장에서는 보면 이번에 이 10%밖에 안 올라간 건 좀 이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뭐 국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자, 요 종목은 일단 최근에 인건비 올라가는 거 가장 직접적인 종목이라 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 뭐 저희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경비 아저씨들 두 분이 맨날 인사를 하다가 요즘 자동차 들어갈 때마다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과 요새는 교감도 없고, 한 번씩 뭐 음식도 갖다 드리고 있는데 요새 그게 없습니다. 그만큼 인건비 때문에 경비 아저씨들 다 해고를 하고 전부 무인 자동화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게 프랜차이즈 가보면 뭐 맥도날드나 가보면 거의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서울점인가 거기 가는 뭐 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무인 자동화 쪽으로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겠죠. 이 하락은 지수 때문에 나온 하락이고요. 지금 이제 막 변곡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수 때문에 다시 돌아서는 자리니까 한국전자금융은 장기적으로 매매가 되겠고, 그래서 지난주에 좀 관심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정별이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정별이 만들어지기 직전 같고요. 자, 덴티움은 연일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다시 건보 적용 확대가 임플란트 65세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휴캠스도 20을 60은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따로 설명 안 들어도 지난 3년간에 다 이익 성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휴캠스가 3년 전에 400억, 2년 전에 750억, 그리고 작년에 무려 1,50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믿기지 않는 영업이익이 나오지요. 지난 연도 기준 하더라도 PR이 1조 2천억이면 PR 따지면 뭐 7, 8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일진머트를 좀 계속 소개를 있습니다. 일진머트를 저는 이제 실적은 안 따져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워낙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이 약간 둔화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기간 수급 보고 여전히 일진머트를 저는 이걸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